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려지는 이태석 신부.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12해가 지났습니다. 마을에 우물을 파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의료와 교육 활동을 펼치셨는데 47살에 대장암을 이기지 못하고 선종하셨죠. 이런 이태석 신부를 10여 년 동안 알려온 분이 있습니다. KBS PD 출신 구수환 감독인데요. 울지마 톤즈, 부활, 이 두 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이태석 재단 이사장까지 맡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수환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구수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추적 60분에서 뵐 때 되게 날카롭게 봤거든요. 직접 뵈니까 순한 인상이시네요. 인상이 바뀌신 건가요? 바뀌었죠. 제가 그 추적 60분 MC 할 때 회사에서 이제 KBS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사진을 찍어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왜냐면은 계속 웃으라고 했는데 그 웃는 얼굴을 찍은 사진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살벌한 얼굴이에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고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태석 신부님 만나고 나서 얼굴이 완전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되게 포근한 인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장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태석 재단의 이사장님이시죠. 예. 근데 뭐 이사장이란 직함보다는요. PD가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PD셨고 이태석 재단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2011년도 만들어졌어요. 2011년. 올해가 꼭 10년째입니다. 그러면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신 게 2010년인가요? 예, 2010년이죠. 예, 그 이듬해 만들어졌고 지금 초대 이사장은 아니시죠? 초대 이사장은 이태석 신부님의 형님이신 이태영 신부님이 해오셨죠. 그다음 이제 언제부터 하신 거죠? 그 2011년부터 해오시다가 2019년도에 암으로 또 선종하셨어요. 그 이태영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이 걸려서 그냥 몸이 깡 마른 모습이었어요. 그 제가 이제 찾아뵀더니 저한테 이제 2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년이 그 신부님 선종 10주년이니까 2020년이죠. 그 신부님에 대한 삶을 좀 영상으로 정리해달라. 또 하나는 그 죽음을 예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장을 계속 맡아서 재단을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그분과의 어떤 마지막 만남이었고 이제 돌아가신 날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신부님의 10년 후의 이야기를. 그래서 나온 영화가 부활 영화고 이사장직은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체가 이제 KBS에 있을 때부터 현장을 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책 맡는 게 싫어가지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들이 간곡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사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태석 신부님의 형님이 신부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태영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이 10남매. 그죠. 10남매의 아래서 8번째. 자 9번째. 네. 그리고 그 위가 이태영 신부님입니다. 그럼 신부가 두 분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있네요. 이제 수녀님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의대를 다니다가 의사가 됐잖아요. 사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말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한 분. 둘씩이나. 그다음에 이제 따님이 또 수녀님을 가지니까. 더군다나 의대에 나와서 의사해야지 신부한다고 그러면 나라도 말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울지마 톤즈 영화를 만들 때 가장 관심을 받던 게 뭐였냐면은 그 이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집이. 그 10남매가 가난했으니까. 근데 이제 9번째 아들이 의사가 됐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갑자기 이제 그 사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많이 놀랬죠. 그러니까 이제 울지마 톤즈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워낙 뭐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해서는. 근데 그래도 그 영화가 그러니까 2010년에 만든 10년입니다. 2010년에 그 영화 짤막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울지마 톤즈는 이제 일택 신부님이 선교 사업을 한국에서 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최초로 간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발령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자원을 해 가셨어요. 그 톤즈라는 게 지명이죠. 지명입니다. 근데 그 남수단의 남수단이요. 거기가 지역 이름이죠. 한 25년 전쟁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참혹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톤즈라는 마을은 또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거기를 찾아가신 거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신학생 때 케냐를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미리 이제 확인하러 갔는데 어떤 신부님이 케냐에 묵고 있는 숙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의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깐 갈 데가 있다고 해서 이 이태익 신부님 모시고 간 곳이 어디냐면 톤즈라는 마을이에요. 원래는 톤즈라는 마을을 이태익 신부님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톤즈에서도 어디를 모시고 갔냐면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 마을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환자를 진료를 해 주셨는데 뭐 장비도 없고 약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다시 그 로마로 돌아갈 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1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근데 사람들은 가서 물어보니까 안 믿었다고 그래요. 여기를 누가 오냐고. 근데 진짜 1년 후에 거기에 다시 오신 거죠. 참, 그 남수단도 그 전쟁터고 거기에서도 톤즈는 또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또 그 한센병 맞습니다. 마을에 가신 거네요. 제가 이제 신부님이 왜 한센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나 했더니 이분의 인터뷰에 그런 게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자원을 해서 가셨다고 가서 이제 환자를 돌보는 게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가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였어요. 이태석 신부 마음이.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톤즈를 갔을 때 한센인방을 갔을 때 제가 이분들이 신부님이 2008년도에 한센인방을 떠났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후에 기억을 할까 생각을 하고 사진을 가져와서 싹 펼쳤잖아요. 그때 질문 외마디가 뭐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것이 물론 종교에서 얘기하는 파더의 개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자신들을 돌봐준 분에 대한 그리움, 간절함, 뭐 보고 싶은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잔다고.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서 단순히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한센인들을 만나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리움을 주는 것이구나. 이런 걸 이제 가서 느낀 거죠. 근데 구피디님은 이사장님이시지. 이사장님은 이태석 신부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좀 뵌 적이 없죠. 근데 이제 KBS 스페셜 그때 담당 PD였는데 그 아이템을 이제 찾으려고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단의 슈바이처 선종. 왜 수단인가 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이제 종군 기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종군 기자를 하셨죠? 네, 한 6년 했는데요. 전쟁터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신부님이 목숨을 걸고 수단을 갔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전쟁터를 6년 동안 다니면서 사실 아프리카는 솔직히 고백하면은 무서워서 못 갔어요. 왜냐면은 전쟁터를 가면 교전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방탄복을 입고 TV라는 걸 써놓으면은 총을 안 써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가면은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죽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어디 저는 이제 중동 지역을 많이 다녔죠. 아니 근데 PD신데 무슨 종군 기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종군 기자라는 용어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이 기자라고 그러는데 뭐 종군 PD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종군 기자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냥 갔죠. 궁금해서. 손 들고 가셨어요? 내가 가겠다고? 그렇죠. 제가 PD로서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내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까? 다른 PD들이 안 가는 곳이 어디지? 보니까 험하고 전쟁터를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쟁터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군 기자 경험이 그래서 이태석 신부가 선종하셨다 하는 그 기사를 봤을 때 그 이분에 대해서 취재를 그렇죠. 뭘 만들어야 되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셨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종군 기자들이 들어가서 기록하는 거는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군 기자가 전쟁터를 들어오는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태석 신부님 수단을 왜 갔을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갔다는 게 이제 그 자료를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기 갈 때 그때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해필 제가 출발하기 이틀 전에 들어가지 마라 외국인은. 근데 이제 갔어요. 왜 갔냐면 제가 전쟁 때 경험이 있으니까 야, 저 위험한 걸 보여주면 이태석 신부님은 만나지 못했지만 이분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를 역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시고 나서 바로 가신 겁니까? 열흘 지나서. 거기 어떻게 가요, 톤즈는? 지금 수단이죠. 북쪽에 있는 데는 그 이슬람 국가예요. 그때 그 독재자가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들어온 거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냐에 가서 국경을 이제 월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월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케냐에서 그 교리 교사 자격증, 카톨릭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을 하나 발급을 받았어요. 혹시 몰라서. 위조하셨구만. 네? 위조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던가요, 톤즈는? 살벌하죠. 그 수다이라는 나라하고 그 북쪽하고 남쪽이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촬영 장비만 보면 그냥 와서 뭔가 이렇게 액션이 취해지는데 제가 이게 아마 종군 기자를 한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군 기자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저널리스트는 직접 본 거를 얘기해야 된다. 찍어야 된다.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막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붙잡혀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왜냐면은 제가 비자도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 이태석 신부님을 만나러 왔다. 찍으러 왔다. 이분이 한국에 돌아가셨다. 근데 놀랍게도 수단에서 만난 그 군인들이 이태석 신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 치료해준 그 신부님이라는 걸.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운 좋게 많이 살아났죠. 그때 가서 이제 그분들께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들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냥 울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부님의 삶은 눈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리고 서럽게 우는 거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뭘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그 이제 그 딩카오 현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해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마이크만 대고 신부님 사진을 갖다 대면 무언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담았어요. 담았고 와서 그날 밤에 와서 그 번역을 이렇게 대충 번역을 시켜봤는데 그 현지 분한테 어쩌면 그렇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부님이 계셨던 병원에 갔는데 웬 여자분들이 이렇게 울지마 톤제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카메라를 딱 갖다 댔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막 얘기를 해서 이제 통역을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지금도 신부님이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왜 그렇게 신부님 못 오냐 그랬더니 이제 그 임신을 했을 때 애가 이제 사산을 할 뻔했는데 신부님이 도와줘갖고 이제 애를 낳고 또 자기 남편 살리고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냥 그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와서 신부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알기로 그 이제 그 우리 방송 그 울지마 톤스에도 나오는데 이제 음악하는 거 그 브라스 밴드라고 그래요. 예. 그거 밴드도 만들고 굉장히 다재다능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유머 감각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 이 이태석 신부님이 그 톤스에서의 그 생활 그 기간이 전체 얼마나 되죠? 8년입니다. 8년. 예. 8년 동안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한센병 환자를 돌보러 가셨잖아요. 그게 주였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이제 전쟁터에서 아이들이 뭐 사람들이 막 죽고 부모 형제 죽고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이제 뭐 그냥 버려진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그 이제 학교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우리 같은 그런 학교가 아니라 허허벌판에다가 제가 보니까 이 나무로 만든 그 칠판을 갖다 놓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학교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학교가 처음에 한 80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한 4년 후에 1,200명의 학교가 돼요. 오, 아니요. 예. 학생 수가? 예. 그게 이제 연인원이 아니고? 예. 학생 수가 그래서 이제 그게 영화 보면 뭐 직접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렇죠. 유치원, 초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이 모시기 힘들어요. 거기가 지역이 원체 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 선생님들을 돈을 주고 이제 모셔오는데 이제 수학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아이들 가르치시죠. 맞아요. 수학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놀란 거는 사실은 의사 이태석이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그 뭐 전쟁으로 의료 시설이라는 게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그 전염병이 굉장히 많아요. 한낮기온이 한 영상 50도? 그 전염병도 많고 해서 이제 약이 필요한데 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의사하다 보니까 거기다 조만한 움막집에서 병원을 차렸는데 환자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환자가 한 300명 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님 방에 있던 그 진료기록부를 이렇게 봤어요.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300명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자들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종합병원 수준인 거예요. 뭐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뭐 총상 맞은 환자,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정신과, 뭐 이런 뭐 내과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300명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8년 동안 의료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도 그 토속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이 주술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사가 오면은 이거는 사탄인 거예요. 마귀.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와서 진료를 하니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의료사고나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곧바로 그냥 보복이 들어가면 신부님은 이제 거기를 떠나시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화면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주술사도 여기 와서 진료를 받아요. 그 신부님이 화면 뭐 이래 툭 튀기면서 이 사람이 주술사라고 하면서 저 배 아프다고 하는 거 보라고 뭐 그 정도로 그 이제 환자들을 진료를 하는데 아주 그냥 성의를 갖고 대했는데 신부님이 가장 그 애정을 갖고 대한 환자가 있어요. 누구요? 그게 중환자가 아니라 밤 12시 이후에 들어오는 환자들. 왜냐하면 여기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멀리서 하루 종일 걸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를 오면은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부엌에 가서 밥을 갖다가 먼저 먹이고 진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심으로 대한 거죠, 환자들을.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의료 활동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신부님이 직접 병원을 짓잖아요. 병원을 져가지고
그래서 좀 큰 병을 쳤어요. 져가지고 이제 거기가 지금 그 톤주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 그리고 무료 진료를 하신 거예요. 무료 진료. 돈을 안 받고. 9년 동안 계속 무료 진료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그 신부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고요. 그 환자가 오면은 어디 아프냐고부터 묻지 않는다면서요. 이태석 그렇죠. 신부는. 우리는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어디서 아프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데 신부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부님의 그 쓰신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그 치료해준 사람과 아픈 사람의 만남이 아니다. 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고귀한 만남이다. 하면서 그 어떤 카톨릭에서 그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백성사. 신부님이 이제 있으면은 내가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순간보다 더 엄숙한 순간이 환자와 의사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화를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 어쨌든 뭐 종교적인 부분을 접근 안 하려고 막 하는데 이 문구가 딱 눈에 띄는 거죠. 아니 신부님이 어떻게 고해성사보다 환자를 만나는 부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이제 환자들 대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저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브라스 밴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도 남수선 대통령이 이태석 신부님한테 이제 2017년도에 훈장을 수여하잖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수단 교과서에 실려 있다면서요. 이태석 신부에게. 그게 왜냐면은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스 밴드를 만든 이유는 이제 신부님이 이 애들이 오갈 데도 없고 막 전쟁 지역이니까 모든 게 막 애들한테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을 어떻게 좀 위로를 할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음악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음악을 얘기했냐면 당신께서 어릴 때 힘들게 살 때 그 자기 위에 그러니까 부모님이고 뭐고 다 돈 벌러 나가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어디서 이겨냈냐면 성당에서 풍금을 치면서 이겨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제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을 악기가 다양하잖아요. 브라스 그렇죠. 밴드 하려면 35인조인데 처음에는 피리를 나눠줬어요. 근데 애들이 하루 종일 이제 총 잡고 싸우던 애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피리만 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피리를 잘 부르니까 신부님이 이제 악기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전쟁의 와중에 누가 거기를 와서 가르쳐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를 도와달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가르치겠다 했더니 이제 후원금을 막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원금을 가지고 악기를 사가지고 직접 그 연주법을 보고 배우죠. 천재신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옆에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부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아이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믿어라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신부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밴드를 조직을 했는데 6일 만에 합주를 해냈다고 그러잖아요. 6일 만에. 근데 이제 남수선 대통령이 그 신부님을 왜 기억하냐면 2005년도에 내전이 이제 거의 끝날 때였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남쪽에 최고 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산을 가는 거예요. 고향을 갔는데 화족이라는 데인데 거길 갔는데 이제 그 고향에서 최고 지도자가 오니까 한 10만 명이 모이다 그래요. 10만 명이 모여서 환영대회를 하는데 그 주최 측에서 뭘 환영을 할까 하다가 밴드를 초청을 한 거예요. 이 밴드가 한 거예요? 네, 음악을 연주를 좀 해달라고 유명하니까. 그래서 차로 한 7시간을 걸려서 거길 왔어요. 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 악단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한테 주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당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공인데 신기한 밴드가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남수산 최초의 브라스 밴드거든요. 최초의.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저 밴드를 어디서 데리고 온 거냐.
그랬더니 톤주 마을에 데리고 왔다고. 근데 그 누가 만든 거냐니까 이제 신부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신부님을 좀 오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부끄럽습니다 그랬대 대통령이. 우리는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어떻게 저 신부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음악을 듣기 위해서 희망을. 그 뭐 영상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트럭에 막 총 들고 막 맞습니다. 타는 건데 이건 악기를 들고 타는 학생.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2011년도에 거기가 이제 독립을 했어요. 수단에 있다가 남수단으로 독립을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울지마 톤주 테이프를 한 30개를 번역을 해서 보냈어요. 대통령실에. 근데 대통령실이 이걸 보니까 그 신부님이잖아요. 자기가 기억했던.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대통령실하고 계속 연락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통령께서 2017년도에 이제 훈장도 수여하고 이제 교과서에 내기도 하고 그래서 신부님은 거기서 하여튼 1인 한 5역을 그 생활을 하신 분이죠. 예, 아이고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한도 없는데 이사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이어서 좀 감사합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신부님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내일 하루 더 나와서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 고향 KBS에 와서 이렇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니까 아주 굉장히 기분이 묘합니다 지금. 그 뭐 소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지마 톤즈 영화를 제작하고 이태석 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계신 구수한 감독이었습니다.